자, 그러면 두 번째.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가 변할 수 있어. 자, 이 기체라고 하는 친구는 아까 얘기했지만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더라? 멀다. 또 빈 공간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기체 부피가 작아질 거고, 그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기체 부피는 커질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압력이라는 건, 자,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 즉 뭐냐면 얘들은 다른 말로 이렇게 풀 수 있어. 얘기할 수 있어. 단위 면적당 힘의 크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단위 면적당 힘의 크기.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힘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얘는요, 힘의 크기를 뭐로? 힘이 작용하는 면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가하고 나를 비교해보면 나의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에 압력이 나가 더 큰 거야. 힘이 더 크니까. 그래서 가하고 가보다 나가 뭐가? 힘의 크기가 더 큰 거고, 그 다음에 나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는 나보다 다가 면적이 더 좁지? 그러니까 나보다 다가 뭐야? 면적을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면적을 비교했을 때는 다가 더 좁기 때문에 압력은 더 어떻더라? 세더라. 우리가 손가락으로 아무리 세게 눌러도 별로 아프지 않아. 근데 샤프나 이런 식으로 바늘 같은 거 얇기 때문에 살짝만 눌러도 어떻게 돼? 쑥쑥 들어갈 수 있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단면적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압력은 단면적과 관련된, 단면적이라고 하면 또 어려우니까 면적이랑 단면적이 똑같은 겁니다. 단위 면적을 우리가 보통 단면적이라고 부르니까. 자, 그러면 기체의 압력을 이제 물어볼 거예요. 기체의 압력. 기체 입자들이 뭐 하면서? 기체 입자들이 운동하면서 뭐 한다? 용기 벽면에 충돌한다. 그러니까 기체라는 녀석들이 힘이 얼마나 작용하는지 우리가 알아 몰라? 액체나 고체는 무게를 잴 수 있어. 근데 기체는 무게를 잴 수가 없단 말이지. 따라서 기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한다? 충돌수를 가지고 압력을 구해. 그래서 벽면에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기압이라고 불러주고, 자, 중요합니다.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 이거지.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 그렇기 때문에 풍선이 어떻더라? 둥글다. 여기 모든 방향으로 똑같은 힘의 크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압력이 커지는 조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압력이 커져? 충돌의 수가 어떨수록? 많을수록. 충돌의 수가 많아지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기가 들어갔을 때. 공기가 들어가면 공기의 양이 어떻게 되니까? 많아지니까 충돌의 수도 증가하겠지. 반면에 두 번째는 다음 첫 번째 뭐라고? 압력이 커지는 조건은 충돌의 수가 많으려면 공기의 입자 수가 어떨수록? 증가할수록.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입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어떻게 될수록? 좁아질수록. 공간이 좁아지면 더 충돌을 많이 하겠지. 그치? 예를 들면 10명이 교실에 있는 거랑 100명이 교실에 있었을 때 친구들이랑 부딪히는 건 100명이 교실에 있었을 때가 되겠지. 다음 세 번째는 온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압력이 커집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왜? 온도가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거든?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활발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어떻더라? 더 충돌수도 늘어나더라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그러니까 지구에서 공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일기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 거야. 일기압은 76cm의 수은 기둥의 높이와 같아요. 그리고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녀석과 크기가 같아. 뭐 나중에 얘기할 거야. 그리고 공기 기둥 약 1000km의 높이가 나타내는 압력 또는 물 기둥 약 10m가 나타내는 압력을 우리가 일기압이라고 불러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야. 여기서부터 어렵고 중요합니다. 기체 압력과 부피. 자, 압력과 부피는 우리가 뭘로 표현하느냐면 이거는 이렇게 불러. 보일 법칙이라고 불러줍니다. 보일 법칙. 자, 여기서 말하는 보일이라는 사람은 학자 이름이야. 그래서 온도가 어떨 때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세게 기체를 세게 눌러주면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 말이지. 그래서 반대로 압력이 감소하면 기체 부피는 어떻더라? 증가한다. 즉, 요거를 우리가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이거 비례 반비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압력과 기체의 부피는 반비례하더라. 압력이 커지면 기체가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압력이 증가하면 세게 눌러주는 거지. 추 2개로 눌렀을 때랑 4개로 눌렀을 때 그러면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반면에 압력이 감소하면 하나로 줄여주면 부피가 증가한다. 그래서 자, 외부의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부피가 증가하면 충돌 횟수는 어떻더라? 감소한다. 충돌 횟수가 감소하니까 용기 속에 압력도 감소하더라. 반면에 외부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게 누르면 더 줄어든다라는 거야. 그리고 충돌 횟수가 어떻게 돼서 증가돼서 기체의 압력은 증가한다. 그러나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운동 속도 역시 일정하고요. 입자의 개수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지. 그러니까 입자의 개수도 일정하고 또 입자의 크기나 입자의 질량 역시 변하지 않더라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입자 자신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 압력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무슨 법칙? 보일 법칙이라고 불러. 보일 법칙.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 부피와 압력은 뭐 한다? 반비례하더라. 자, 여기서 압력은 우리가 pressure SSURE SSURE pressure의 약자 P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요 볼륨 VOLUME 볼륨의 약자 V를 써줘. 그래서 PV. 그래서 압력 곱하기 부피가 어떻더라? 항상 어떻더라? 일정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의 압력과 나중의 압력을 처음의 압력 요거지. 처음의 압력 곱하기 처음의 부피는 나중의 압력 곱하기 나중의 부피가 된다. 그래서 처음에 압력이 P일 때는 부피가 4V였어. 곱해주면 얼마가 돼? 4PV가 되겠지. 근데 압력이 2배로 늘어났어. 그럼 2P가 됐고요. 그럼 부피는 얼마가 돼서 2분의 1로 줄어들어서 얘도 곱하면 얼마더라? 4PV더라. 압력이 또 여기서 2배 증가돼서 처음에 4배가 됐어. 그러면 부피는 4분의 1, 2V의 2분의 1. 그래서 여기도 곱해주면 4PV더라. 즉 무슨 얘기냐면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어떻더라? 항상 곱한 게 같더라. 단 조건이 뭐라고?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해야지만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먼저 여기 설명부터 하고 이제 문제를 풀게요. 시간 남으면. 자, 그래서 보일 법칙과 관련된 현상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팽팽해진다. 왜? 산에 올라가면 압력이 어떻게 되니까? 감소하니까 부피가 커져.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니까 과자 봉지가 빵빵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한륨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진다. 역시 압력이 감소하는 거.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진다. 역시 압력이 감소하는 거. 자, 잠수부가 내뱉은 공기방울이 수면으로 올라올수록 점점 커진다. 압력이 역시 감소하는 거. 자, 공기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 에어라고 보통 얘기하지. 충격을 줄여준다. 얘는 압력이 증가하는 거. 눌러줬을 때.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꼭 닫아둔 페트병이 찌그러진다. 역시 밑으로 내려오면 공기가 양이 많아져서 압력이 증가하는 거. 에어백도 압력이 증가하는 거. 천연가스는 압력이 어떻더라? 역시 증가하는 거. 그래서 고압가스통은 천연가스를 부피가 작은 가스통에 압력을 넣어서 넣어준 게 고압가스더라라는 거지. 자,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부피가 변하더라라는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기체의 온도와 부피. 요 녀석은 우리가 샤를 법칙이라고 불러줍니다. 뭐라고요? 샤를 법칙. 그래서 압력이 일정할 때, 요번엔 압력이 일정해야 돼. 물론 고등학교 올라가면 압력과 온도가 둘 다 변할 때도 물어봐. 근데 지금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 관계, 반대로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 관계.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는 증가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 부피는 감소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온도와 기체의 부피는 어떻더라? 비례 관계이더라. 자, 온도를 높여줬더니 어떻더라? 온도를 높이면 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따라서 입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고 부피가 어떻더라? 증가한다. 기체의 부피가 증가해.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는 거. 반면에 온도를 낮춰주면 온도 낮추면 운동 속도가 어떻더라? 감소. 그럼 충돌 횟수도 어떻더라? 감소. 그래서 부피도 역시 감소하더라. 아까랑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 입자의 개수와 입자의 개수, 입자의 크기, 입자의 질량은 변하지 않아. 그러나 얘는 뭐는 변한다? 온도가 변했기 때문에 속도는 변하더라. 온도에 의해서 속도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 속도도 변하더라. 알겠습니까? 압력이 변할 때는 속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온도가 변할 때는 입자의 운동 속도가 변합니다. 따라서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더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일정한 비율로. 그래서 이 일정한 비율이 0도씨 1기압 이렇게 여기다 쓸까? 이렇게 쓰지 말고 얘는 0도씨 1기압 부피의 273분의 1만큼 증가합니다. 273분의 1만큼 요 기울기. 그래서 요거가 얼마가 되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V라고 치면 얘가 273도가 되면 2V가 되고 546도가 되면 3V가 되더라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공식이 조금 어려워서 자 여기 보면은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1도 높아질 때마다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씩 증가한다. 자, 부피를 굳이 구하면 V는 V0 플러스 273분의 1 T 273분의 T 여기다가 저기 합시다. V0 그러니까 이게 T도씨 올랐을 때 증가한 양이 되겠지. 1도당 273분의 1씩 증가하니까 V0라는 건 0도씨의 부피입니다. 자, 그래서
자, 도로를 달리면 자동차의 타이어가 팽팽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자동차 타이어에 공기를 최대한 넣지 않아. 보통은 좀 적게 넣어. 왜? 얘는 온도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공기를 가열하면 열기구 떠오른다도 온도 증가. 뜨거운 물에 넣으면 탁구공 펴진다도 온도 증가. 여름철에 과자 봉지 부풀어 오르는 것도 온도 증가. 꼭 닫아준 페트병에 넣고 냉장고에 넣어주면 페트병이 찌그러진다. 얘는 온도가 감소. 오줌 싸기 인형의 머리. 자, 요거야. 뜨거운 물에 의해서 여기 안에 있는 공기들이 어떻게 돼? 뜨거워져서 공기들이 처음에 빠져나와. 그러니까 처음에 오줌 싸기 인형을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거기서부터 뽀글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와. 그렇게 하고 나면 물들이 어떻게 된다? 공기가 양이 줄어드니까 이번엔 찬물에 집어넣으면 이 안에 공기들이 식으면서 물이 같이 들어가는 거지. 물이 들어가고 따라서 이 녀석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여기 위에 있는 뭐에 의해서 공기들이 다시 팽창해서 들어갔던 물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보통 짱구 인형 같은 게 그런 거 짱구 인형으로 이렇게 좀 많이 있더라고. 어디냐, 중국에서는 차의 온도, 찬물, 차 끓이는 물의 온도를 맞출 때 이 오줌 싸기 인형을 좀 이용한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얘는 온도가 어떻게 됐다? 증가와 감소가 둘 다 있더라. 그 다음에 물을 묻힌 동전을 빈 병 입구에 올려놓고 병을 두 손으로 감싸주면 동전이 살짝 움직인다. 이거는 온도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증가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티도 있나? 잠깐만. 없다. 자, 그럼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기체의 압력은 한쪽이 아니고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틀렸지요. 자,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많아지면 압력은 커진다. 맞지? 충돌 횟수가 압력을 나타내는 거였으니까 부피와 온도가 일정할 때 입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커진다. 당연히 입자의 개수가 많으면 뭐도 많아져? 충돌 수도 많아지니까 맞겠지요. 자, 고무풍선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입자의 개수는 공기가 들어왔으니까 증가하고 충돌 횟수 역시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따라서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큰 풍선의 크기가 커지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자, 일정한 온도에서 추를 압력을 가했어. 부피가 당연히 줄어들지.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틀렸고.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맞고. 충돌 횟수가 증가하지. 왜?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운동 속도도 역시 뭐한다? 변하지 않는다. 왜? 온도에 따라서만 변했으니까. 충돌하는 횟수가 가장 많은 지점은 압력이 어떻더라? 가장 큰 지점.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C가 되겠지. A의 압력은 여기고 B의 압력은 여기고 C의 압력은 여기니까 C의 압력은 C가 가장 크겠지. 반면에 기체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지점은 이번에는 부피가 큰 거야. 그렇지? 그럼 A의 부피는 이만큼, B의 부피는 여기, C의 부피는 여기니까 부피는 누가 제일 크다? A가 제일 크더라. 자, 그 다음에 A와 C에서 각각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어떻다? A 값이나 B의 값이나 C의 값이 어떻더라? 똑같더라. 왜? 온도가 일정한 곳에서는 압력 곱하기 부피가 어떻더라? 일정하더라. 맞습니까? 매우 중요한다. 자, 7번.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팽팽해진다. 보일 법칙. 맞죠? 보일 법칙이 뭐였어? 압력과 부피 관계. 자,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진다도 맞지? 얘들 둘 다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였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지? 수면으로 올수록 점점 커진다. 얘까지 압력이 줄어드는 거네. 똑같네. 그리고 연필의 양쪽 끝을 같은 크기의 힘으로 누르면 뾰족한 연필심을 누른 손가락이 더 깊이 눌린다. 이거는 고체의 압력이지. 그게 틀렸어. 그러니까 맞는 말이기는 한데
보일 법칙이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보일 법칙은 뭐였어?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였었어. 맞나요? 또 이러네. 자, 8번. 기체의 부피. 자, 압력에서 가열하였대. 가열했을 때 기체 부피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지. 왜? 온도가 높아지니까. 입자의 개수는 어떻더라? 일정했고, 운동 속도도 역시 증가하고, 거리도 증가하더라. 맞죠? 자, AC에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지점은 부피가 어떻더라? 가장 큰 지점. 그러니까 어디야?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니까 자, 답은 C가 되겠지. 운동이 활발한 정도는 온도가 높은 곳을 얘기하는 거야. 온도가 높은 거 A 온도, B의 온도, C의 온도. 역시 A보다 B가 B보다 C가 크니까 C의 온도가 가장 높더라. 자, 난로 옆에 둔 고무풍선이 점점 커진다. 얘는 온도와 관련된 거지. 온도는 뭐였어? 샤를 법칙. 그러니까 얘는 샤를 법칙이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고무풍선이 커진다. 얘는 압력이었으니까 무슨 법칙? 보일 법칙. 그 다음에 꼭 닫아둔 페트병을 냉장고에 넣어주면 얘도 온도에 따른 거지요. 샤를 법칙. 그 다음에 어항 기폭에 나온 기포가 수면에 가까울수록 얘는 압력에 의한 거니까 보일 법칙이더라 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선생님 얘기할게요. 여기까지 얘기를 할 테니까 요 두 개의 단원 좀 잘 봐두시고요. 혹시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어요.